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한 주간의 시장을 쫙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조망해보는 위클리 뷰 시간. 오늘도요, 든든한 우리은행 더블엠그룹 박석현 부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도 코스피가 상승, 예. 코스닥은 비교적 아쉬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는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어요. FOMC 이슈, 오라클 이슈, 예. 만기일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11월 중에는 주간 기준으로 계속 이제 오르고 내리고를 이제 반복을 했었는데 12월 달 들어서는 좀 흐름이 달라졌죠. 지수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3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11월 달에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12월 달에 들어서는 첫 주에 5주 만에 순매수로 이제 전환이 됐고 이번 주까지 지금 2주 연속 지금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이 11월 때 나왔던 매도가 그 단기성 자금의 그 수익 확정 매물이 나왔던 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의 다 이제 소화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연초 외국인 순매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FOMC 결과가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물론 그 인하 자체가 성격이 매파적 인하였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향후 점도표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남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단기 국채 매입이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고 실제 매입도 12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매입이 개시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이제 QE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 양적 완화는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단기 자금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단기 자금의 금리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FOMC에서 무엇보다도 주목이 됐던 부분은 연준이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확 올려서. 예, 0.5% 포인트나 올려 잡았는데요. 네. 상당히 공격적으로 잡은 거고요. 파월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AI 그 산업의 생산성이 기여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분명히 해줬습니다. 네. 이 얘기는 AI 산업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에 내년부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상당히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물가 전망치, 그러니까 PCE 물가 전망치를 2.6에서 내년도 2.4%로 0.2%포인트 낮췄는데 물가는 되려 낮춰 예, 이 또한 그 시장 컨센서스는 지금 2% 후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물가 목표치를 전망치를 낮췄다는 얘기는 생각보다는 물가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경제는 AI 성장 기여 때문에 더 좋아지고 물가는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지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상당히 늦춰지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상승을 이끄는 요인은 고성장, 그다음에 물가 안정 이 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축이 모두 긍정적으로 일단 제시가 됐다라는 부분은 주식시장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산타 랠리까지 좀 기대해봄직한 FOMC 회의 결과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또 우리 세세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와 또 종목들이 있으니 다음 주 이벤트를 좀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밤엔 당장 시카고 연은 총재죠. 오스틴 골스키의 총재 연설이 있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쫙 일정이 있습니다. 주요 일정들이 지금 뭐 주요 지표들, 미국의 뭐 경제 지표,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 발표 예고되어 있고 마이크론과 BOJ가 눈에 띕니다. 어디에 좀 포인트를 두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주요 요인들이 대부분 다 이제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는 가장 주목받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현지 시간 17일 발표, 우리 시간으로는 18일 아침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실적 자체는 뭐 좋을 걸로 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보다 좋은 실적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이번 발표된 분기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3달러 93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한 30%, 전년 동기 대비 69%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관심이 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6년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EPS가 9월 이후에 지금 거의 한 70% 정도까지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그 18일 날 아침 시간이죠. 발표되는 실적 결과에서 가이던스 상향으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향 조정 과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을 할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메모리 반도체 측면에서 국내 기업하고 영업 환경이 그대로 이제 겹치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가 가장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실적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그 회계년도를 좀 조정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025년 단력년도 기준으로 순이익은 지금 한 40조 원 가량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상되는 SK 하이닉스의 순이익이 한 61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420조 원으로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생각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상당히 낮게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다음 주에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내년도 실적,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 제시가 될 수 있다면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 주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어떤 업황 전망을 보게 된다면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시장을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 항상 아쉬운 게 굵직한 이슈들이 다 주 후반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로 좀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까지 또 뭐 AI 버블론 대두될 수 있는 거고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럴 때를 또 되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봄직한 또 이벤트가 다음 주 17일 우리 시간으로 18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한번 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계속 미뤄져 왔던 게 발표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예. 16일 날 밤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그 미국 고용 지표 11월 달 수치가 발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8일 날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 11월 달 수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두 지표는 지금 9월 달치까지 발표가 되어 있는데 10월 달치 숫자는 영구 누락이 될 것으로 지금 발표가 10월 달 거군요.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이제 집계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계를 하지 않는 것 같고 10월 달치는 제외가 되고 이제 11월 달 수치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그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한 5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소 좀 여기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미 파월 의장이 실제 고용 지표가 다소 더 부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왔기 때문에 주가에 큰 충격은 미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직전 발표됐던 9월 수치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한 3%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이 11월에도 그대로 유지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내년 1분기가 고점이라고 거의 못을 박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다소 높은 숫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단발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일본 은행의 이제 BOJ의 금리 인상이 좀 예상되고 있는 건데 이에 따라서 뭐 원화 가치의 영향,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일단 일본은행은 다음 주 19일 날이죠. 이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가 0.5%고요. 네. 0.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를 수 있고 이 부분은 엔달러 환율을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이게 흔히 얘기하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촉발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엔화가 강세로 보였을 경우에는 해외에 투자되고 있는 엔화 자금 기반 투자금이 일본 본국으로 환류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채권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에 다 같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는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좀 오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외환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엔달러 환율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게 소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는 측면에서 내년도 일본 GDP 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그게 국채금리 상승을 이끈다 하더라도 환율에까지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엔달러 환율 상승에 엔화 강세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환류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타랠리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 우리 시장 강할까요? 전고점 트라이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고점이 4,200포인트대 코스피 기록을 맞아요. 하고 있는데 다음 주 당장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연내에는 우리나라도 고점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준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하고 물가 전망치를 주식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예상을 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수익화되면서 내년 미국 경제 좋을 것이다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긍정적인 FOMC의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타랠리 기대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